안녕하세요. 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하루밥상 신청 사연 중에서 콜레스테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분이 제가 읽어보니까 최근에 건강검진을 아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져서 어떻게 식단 조절을 잘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문의 주셨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하루밥상은 여러분의 신청에 의해서 유지되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 들어가서 작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댓글 아니면 이메일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댓글 확인해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죠. 고기도 별로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고기도 안 먹고 난 튀김도 안 먹고 기름진 거 아무것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 높아졌다. 요새는 인식이 많이 변하셔서 이제 뭐 중성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기름기들도 기름진 음식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분 보니까 여성분이고 48세예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 예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정도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단백질 섭취량이 적었거나 근육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혈당 관리가 조금 더 어렵게 되거든요. 호르몬 문제나 뭐 근육량 이런 문제, 아니면 활동량이 좀 적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 대사라든가 지방 대사 이런 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많이 찐다거나 똑같이 먹었는데 지금처럼 콜레스테롤이 더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나이 또래에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깊은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라거나 나이대가 다른 분들이라도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랑 몸무게는 160일에 55kg 적당하죠. 그리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쵸, 여기 기름진 음식도 많이 안 먹고 나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름진 거 많이 안 먹는데,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이따 식단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죠, 이게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꽤 되거든요. 식습관이 문제인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싶고 최근 부쩍 늘어난 피로감과 체중 증가도 같이 관리하고 싶습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라도 아니면 활동량이 줄어든다거나 말씀드린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체중 증가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되죠. 무조건 굶거나 극단적인 식단 말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하루밥상이 계속되는 이유예요.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식단을 보고 뭐 이런 거 정도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간단한 조언을 드리는 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변화가 가능하고요. 그런 조언을 오늘 또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식단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사과 한 개, 견과류, 커피. 건강하게 드시네요. 그죠? 건강식이죠? 샐러드 또는 김밥, 라떼. 오, 괜찮으시죠? 떡이나 빵. 떡이나 빵은 조금 탄수화물이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약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집밥 위주. 그 다음에 주말에는 브런치, 빵집. 요새 뭐 자주들 가시죠? 브런치나 이렇게 해서 뭐 샐러드나 아니면 빵 같은 거 좀 넣고 이렇게 드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은 주 1, 2회 정도 걷기 하시는 경우고요. 현재 앓고 있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고 곧 폐경, 그쵸, 이게 폐경이 가까워지면 여성 호르몬,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요거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고 식단에 대해서 분석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 살이 예전보다 쉽게 찌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근육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특별히 복용 중인 약은 없고 인터넷 찾아보면 계란 먹지 마라, 새우 먹지, 그쵸? 이거 예전의 인식이죠. 계란, 새우 뭐 많이 먹으면 얘네들이 콜레스테롤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늘지 않겠냐 하는 게 좀 예전에 있었던 시각인데 요새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평소 빵과 커피를 좋아하는데 정말 끊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 탄수화물이 문제죠. 지금은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일단 호르몬 문제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내가 변화시키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 늘리는 거는 유의미해요. 근육량이 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가거든요. 활동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 1, 2회 정도 걷기 하는 것보다 한 3회 정도, 약간의 숨이 찰 정도, 요새 존투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강도를 유지해서 약간 가볍게 뛰거나 빠른 걷기 이 정도를 주 3회 정도, 그렇게 약간 긴 시간 하셔야 돼요. 한 30분 40분 이상 그렇게 긴 시간 하면 이게 유산소 운동에서 뭐 무산소 조금 갔다가 유산소 됐다가 근육도 좀 강화될 수 있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약간 늘리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 3회 운동하실 때 유산소만 하는 것보다는 스쿼트라든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라도 그렇게 해서 큰 대근육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요새 그 플랭크 같은 것들 많이 하시면 그게 나중에 허리나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이게 갱년기 지나고 나서부터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겸 플랭크나 아니면 스쿼트 이런 것들을 운동을 같이 겸해 주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단을 좀 볼 텐데요. 제일 문제는 일단 지금 이게 건강식으로 보이잖아요. 사과, 견과류, 커피. 아침에 이렇게 드시는 게 정말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사과, 그 다음에 김밥, 라떼, 떡, 빵, 뭐 브런치 빵집 이거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아요. 아침에 드시는 사과조차도 탄수화물이 거기 들어가 있는 당분들이 굉장히 빨리 흡수되거든요. 요런 것들이 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리고 섭취하는 것 중에 탄수화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균형이 조금은 깨지는 식단이거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더라고요. 고기 먹으면 좀 살찔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포만감 있는 거를 많이 드시면 이것 때문에 또 살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으셔서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중 줄이고 살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단백질 섭취량 늘리고 그 단백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근육 운동들 이런 것들을 좀 늘리셔야 돼요. 근육량을 의도적으로 좀 늘리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백질 섭취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앞선 그 영상에서도 중성지방 높다고 나오신 그 남자분 거기에도 생선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일단 생선 위주로 좀 섭취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도 많이 드실 수 있고 그걸로 근육량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오메가3 때문에 이렇게 지방 대사, 콜레스테롤 대사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혈관 건강도도 좀 좋게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생선을 두세 번, 최소한 두세 번 그렇게 드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공급할 때 일단 두유나 두부 같은 거 위주로 드셔서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공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콩에 들어가 있는 에스트로겐 성분 때문에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유방에 뭐 결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자궁 쪽에 결절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콩을 엄청나게 뭐 진짜 대량으로 가만히 이렇게 한 가마니 막 이렇게 드시지 않는 한 콩 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고 오히려 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게 최근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콩, 두유 아니면 두부 형태로 두부 반찬 같은 거에 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단백질 공급량을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귀리예요. 귀리, 오트밀. 귀리 이렇게 눌러놓은 게 오트밀이잖아요. 오트밀에다가 견과류나 그 당분 들어가는 거 말고 무가당으로 드셔야 돼요.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릭 요거트에다 이렇게 조금 같이 먹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귀리 섭취를 좀 하시면은 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의 점성을 나타내요. 그 위장 속에 들어갔을 때 끈적끈적해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많이 낮춰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방 축적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관리할 수가 있고 해서 귀리를 한번 좀 드셔보시는 게 그래서 아침 식사하실 때 사과보다는 저는 귀리 오트밀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귀리에 있는 베타글루칸 때문인데 그 베타글루칸이 어디 나온 거냐면 버섯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버섯에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이랑 귀리에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버섯은 면역력 증강시킬 때 쓰는 거고 지금처럼 뭐 콜레스테롤 관리나 혈당 관리 이런 걸 위해서 쓸 때는 곡물 위주의 베타글루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보다는 버섯이 아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건 면역력 위주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귀리 쪽을 조금 더 아침 식사할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간식은 지금 빵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견과류 넣고 드시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여성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으시면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 위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난 샐러드도 많이 먹는데 이분도 지금 점심에 샐러드 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샐러드 많이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단백질 부족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백질을 어떤 형태라도 채우셔야 돼요. 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견과류 속에도 좀 일부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콩 이용해 가지고 두유를 좀 상시에 구비해 놓고 드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샐러드 뭐 야채 채소 많이 드시는 거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그 건강식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게 문제거든요. 그 부족한 단백질을
꼭 채우시는 식단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